자, 3월 17일 비트코인 확인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비트코인 현재 26,100달러 정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중요한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원래 저는 대본 없이 그냥 말하면서 녹화하는데 오늘은 체크할 내용도 많고 진짜 중요한 내용들이 많기 때문에 대본도 적어서 녹화를 하고 있거든요. 그만큼 중요한 내용들이 많으니까 여러분들이 확인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선 비트코인이 상승을 할 수 있었던 부분과 나스닥이 상승을 했던 이유, 그리고 ECB 금리 결정, 그리고 지금 진짜 심각한 위기가 올 수가 있는 이유들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 우리가 살펴보면서 머리가 아프네요. 아프고 복잡한데 일단은 하나씩 우리가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차트부터 체크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현재 비트코인의 위치는 굉장히 의미가 있는 위치입니다. 이번에 25K를 돌파를 해줬죠. 말했던 강한 주요 저항 라인이었는데 이전 고점에도 해당이 되는 이 구간을 돌파를 해줬고 현재 차트상으로는 좋은 모습이에요. 왜냐면 이 저항 라인을 뚫어준 게 굉장히 좋은 모습이고 이제는 안착을 하는지가 중요해 보입니다.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매물대를 체크해보면 지금 위에 부분에 매물대가 약하죠. 그래서 추가적인 강한 상승을 이끌어낼 수도 있는 위치입니다. 그래서 지금이 의미가 있는 구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 차트상으로도 좋아 보인다라고 말을 할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자, 또한 121선과 200일 이평선 지금 돌파하는 골든 크로스가 나왔죠. 그래서 지금 자리만 유지를 해줘도 돼요. 그러면 이평선이 알아서 올라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하루 이렇게 올라와 있다고 중요한 게 아닙니다. 마감을 하면서 안착을 확실하게 해주는지 지지를 해주는 모습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라는 걸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이제 어제 매매 복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복귀에 앞서서 선물과 현물의 차이를 제가 말씀드릴게요. 자, 현물은 방향성, 즉 내릴 건지 오를 건지 큰 틀을 잡는 게 중요합니다. 하지만 선물 같은 경우에는 오르던 내리던 방향성을 잡아서 물론 스윙 매매 크게 먹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선물은 방향성보다는 매매 방식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저 솔직하게 말해서 승률 90% 이상 된다라고 저는 솔직하게 자신있게 말하거든요. 10번 중에 내릴지 오를지 9번을 맞추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매물대를 보고 저항 지지 라인 보고 수익 확보해주고 평간 작업해주고 이 매매를 하는 방법으로 수익을 내는 게 선물이에요. 그래서 어려운 거겠죠. 그래서 내가 오른다고 생각했는데 큰 틀에서 오르긴 했는데 밑으로 빠지면서 청산시키고 올라버리면 그건 의미가 또 없잖아요. 그렇듯이 선물은 매매 방식에 집중하셔야 됩니다. 자, 왜 이 얘기를 하느냐? 저는 어제 숏을 잡았어요. 숏을 잡았는데 지금 많이 올라왔죠? 올라왔는데도 저는 수익을 냈습니다. 자, 어떻게 하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자, 보시면 여기 숏 진입 들어갔어요. 소액 먼저 진입하고 여기에서 계속해서 버텨주니까 여기에서 더 내려갈 줄 알았는데 버텨주네? 그럼 다음 구간에서 매도 한번 해줍니다. 수익 확보를 해줬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도 숏 추매 들어갔어요. 추매 라인 잡아놓은 거 추매 되면 바로 추매 라인 물량을 덜어냅니다. 추매 물량 다시 한번 익절한다. 또 2차 확보한다. 이런 식으로 매매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방향성은 저는 숏을 잡았지만도 반대로 가지만도 그 안에서 수익을 충분히 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숏 추매했던 위치는 당연히 저항 한번 맞을 수 있는 위치겠죠. 그래서 추매에 있는 라인에서 매도, 다시 또 수익 확보, 물량 덜어내기 이런 방식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제 매매도 수익은 계속해서 확보를 했고요. 자, 이제 현물 얘기 드릴게요. 자, 현물 같은 경우에 저 지금 매도했습니다. 일단 매도를 했어요. 수익 확보했는데 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 계실 수 있어요. 아니, 아까 매물대도 약하다 해서 지금 더 오를 수도 있다라는 위치라고 하면서 지금 왜 매도를 했냐, 왜 팔았냐 라는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저는 말씀드렸듯이 한 방을 크게 먹자가 아니라 정해진 틀 안에서 계획대로 움직이려고 하고 있어요. 팔고 지지를 하는 거 다시 팔았던 가격보다 만약에 높은 가격에 다시 매수를 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 팔았는데 지지하는 거 보면서 들어가는 건데 이때 판 가격보다 다시 한번 또 위에서 더 높은 가격에서도 다시 매수를 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 수익 확보하고 저항 라인 지지하는 모습 보고 다시 매수 들어가고 이런 방식으로 그저 가능하겠지가 아니라 움직이는 매매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매도를 한 것이라고 여러분들이 아시면 될 것 같고 상황 보고 다시 움직일 예정입니다. 자, 매매는 여기까지고 자,
그럼 이제 경제 이슈 빠르게 살펴봅시다. 자, 먼저 유럽 ECB 금리 인상 발표가 있었습니다. 자, 원래 계획대로 0.5포인트 그대로 인상을 했어요. 자, 저는 어제 영상에서도 말했던 것처럼 이건 좋지 않아 보인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은행들 관련 여러 사태들이 있죠. 이슈들이 있는데 영향을 안 받고 그대로 움직인다? 이거는 포커스를 물가에 맞추고 있다라는 건데, 자, 이런 제스처를 우리 이제 앞으로 FOMC가 있죠. 연준에서도 취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 물론 ECB가 이렇게 했으니 연준도 그렇게 한다라는 이런 얘기는 절대 아니죠. 하지만 연준에서도 물가 잡는 게 중요하다. 은행들 위기는 해결할 수 있는 문제다. 이런 방식으로 나와 버릴 가능성도 있다라는 거죠. 하지만 일단 어제도 말했듯이 우선 물가지수 발표도 좋게 나왔고 해서 우선은 연준이 이번에 25bp 0.25포인트 인상의 무게를 두고는 있거든요. 저도. 일단은 며칠 안 남았는데 이 부분은 조금 더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이번에 25bp 인상의 무게를 두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BTFP. 자, 이 지원을 하고 있는 게 뭐냐면 보시면 이 BTFP가 중소은행의 연쇄 뱅크런을 막기 위한 연준에서 지원을 해주는 프로그램입니다. 자, 그럼 생각해보면 결이 안 맞죠. 뭐냐면 연준은 지금 긴축을 하고 있는데 BTFP는 유동성을 풀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대거든요. 지금 양적 긴축과 달리 오히려 늘리는 방향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은행들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이게 어찌 보면은 완전 반대로 움직이는 거죠. 연준이 근데 이런 상황에서 0.5포인트 인상을 하면 정말 이게 결이 안 맞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긴축을 한다 해놓고 뒤에서 이제 은행들 위해서 지원해주는 프로그램 유동성 풀어버리고 지금 이게 결이 너무 안 맞아지기 때문에 그래서 25bp 인상이 좀 무게감을 실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마지막에 말씀드릴 건데 지금 있는 이런 기사들, 지금 나오는 이런 지금 최근에 이런 은행들 나오는 이유, 저의 가능성에 대해서 마지막에 여러분들께 말씀드릴게요. 이거는 오히려 일부러 나오는 기사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 가능성에 대해서 조금 이따가 설명드려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이제 어제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는지 살펴봅시다. 자, 나스닥 왜 상승했는지. 자, 그리고 또 은행, 지금 SVB, CS에 이어서 지금 퍼스트 리퍼블릭이 지금 등장을 해요. 지금 또 중소은행 중에 이제 어제 주인공은 퍼스트 리퍼블릭이었어요. 신용 등급이 정크로 강등이 되고 또 이제 위기설이 돌기 시작합니다. 마찬가지로 중소은행이죠. 그래서 주가도 하락을 크게 하는 이런 움직임이 나왔는데 이 위기가 어제 해소가 됩니다. 미국 대형은행 11곳이 퍼스트 리퍼블릭 은행을 지원하는 이런 내용이 나왔어요. 약 40조 규모를 지원을 하게 됐는데 이렇게 되니까 위기설이 해소가 되면서 호재가 되는 지금 상황이 진짜 이렇게 생각해요. 진짜 호재가 아니라 그냥 악재들이 넘치고 있는데 해소가 되니까 올라버리는, 이게 올라야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냥 악재가 해소돼서 가격 방어만 해도 충분한데 지금 오히려 올려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지금 이 시장이 제정신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어제 나스닥이 이렇게 올라왔죠. 이 이유가 이 퍼스트 리퍼블릭 이거 해소됐네 라고 하면서 올랐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호재거리가 아닌 그냥 악재가 조금 해소됐다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퍼스트 리퍼블릭 보시면 여기에서 30 몇 프로 이렇게 한 번에 하락을 해요. 엄청 큰 거죠. 30%까지 이렇게 하락을 했다가 이 기사가 나오고 나서 여기에서 최대 여기 꼭지까지 83%까지 올랐다가 이제 마감은 뭐 이런 식으로 했는데 지금 시장이 이게 올라야 되는 조건은 아니에요. 조건은 아닙니다. 생각해봐요. 안 좋은 악재가 있는데 이게 해소가 되면 다시 제자리 정도만 와도 다행인 건데 오히려 올라버리는 또 모든 게 또 지금 해소가 된 게 아니에요. 아직도 지금 준비되어 있는 위기들 많이 있을 겁니다. 이런 또 기사들 또 나올 거예요. 계속해서 반복될 건데 자, 일단 여하튼 어제 이런 은행 지원들이 있고 해서 나스닥이 이제 상승을 해주고 오히려 시장이 훈풍이 부는 이런 그림이 나왔는데 저 이거 돌려막기라고밖에 생각이 안 됩니다. 자, 보시면은 실제로 대형 은행들에서 이제 이번 지원을 해줬죠. 근데 대형 은행들 중소은행에 불안해하니까 사람들이 대형 은행으로 예금을 돌리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중소기업, 이 중소은행에서 대형은행으로 옮겼어요. 사람들이 불안하니까. 근데 웃긴 건 그 은행들이 다시 중소은행에 지원을 합니다. 이거 돌려막기 아닌가요?
진짜 웃긴 상황이잖아요. 불안해서 빼서 대형은행에 넣고 그 은행은 또 다시 중소은행에 지원을 하고 이걸 호재를 받아들이고 나스닥이 오른다? 이건 지금 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지금 아까 말했던 현물도 매도를 하고 했던 이유가 호재가 없는 지금 상황에서 저항 차트를 뚫을 만큼 강하게 상승을 해줬다. 호재가 있어서 오른 게 아니라 이 저항 차트를 뚫은 이 의미가 크게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호재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이 지금 없다. 상승의 명분이 없다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자, 실제로 또 지금 중요한 게 뭐냐면 은행들이 연준에서 지난주에 돈을 215조 원을 빌렸다고 합니다. 이게 금융위기 이후에 최대 규모이거든요. 이런 사태들 과연 지금 이게 맞나? 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왜 시장이 지금 어렵냐면 연준이 긴축한다 해놓고 지금 은행 위기 있으니까 돈 풀기 시작하고 또 호재가 아닌데 악재 그냥 소화시켰다고 올려버리고 그렇다고 또 올리는데 딱히 명분도 없고 진짜 여러분들도 많이 어려울 거예요. 일단 저는 지금 이 위기들이 과연 잘 해결이 된다면 좋겠죠, 당연히. 하지만 위기들이 다시 한번 쇼크를 크게 한번 줄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최악을 대비하기 위해서 움직이기 때문에 무한 긍정으로 시장을 바라보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자, 일단 다행인 거는 또 이렇게 하면 너무 겁준다라고 얘기를 할 것 같은데 다행인 건 어제 ECB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얘기를 하죠. 안정시킬 수 있다. 대응할 준비되어 있다. 이런 얘기를 계속해요. 만반의 준비되어 있다. 그리고 미국에서도 계속해서 달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금 안전하다. 안전 확신해도 된다. 이런 식으로 달래기를 해주고 있는데 자, 저는 전에도 말했습니다. 11일 날 말씀을 드렸는데 SVB 사태가 일어났을 때 정부든 민간 기업이든 또 지원한다 이런 얘기를 할 거라고 저는 말을 했습니다. 그대로 지금 가고 있죠. 딱 지금 그 상황이잖아요. 언제든 또 뭐 지원하니 정부에서 뭐 하니 사태 해결할 거다 뭐 인수하는 이런 내용들 이게 SVB 사태 때 얘기를 드렸거든요. 항상 시장은 이렇게 흘러갔어요. 이 지금까지도.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한 방 큰 거 주고 쇼크 한번 먹이고 갈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걱정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시장을 요약을 한다면 시한폭탄이 늘 옆에 존재하는 상황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우리도 이런 부분들 늘 체크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요점 정리 드리면 차트상으로는 강한 저항 돌파를 했기 때문에 지금 긍정적인 상황으로 볼 수가 있다. 하지만 지금 경제적인 시장은 많이 어렵게 흘러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가 가장 중요한 거 이런 거를 해소할 수 있는 게 FOMC 금리 결정이죠. 0.5포인트 인상하면 절대 안 되겠죠. 0.25포인트 인상 정도 해주고 시장에 흠풍 넣어주고 이 은행 관련 이슈들 덮이고 자, 아까 제가 마지막에 말한다고 얘기를 했던 부분 지금 이런 이슈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 이거 일부러 나오고 있는 것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연준이 FOMC 일정이 지금 있죠. 지금 일정 앞두고 지금 이런 얘기들 최근 들어서 계속해서 나오고 있죠. 자, 연준에게 압박을 줄 수 있는 상황이다. 그러니까 금리 인상 지금 이런 상황이야. 그러니까 너희들 금리 인상 천천히 해. 라는 얘기를 할 수 있는 이런 상황이라는 거죠. 자, 보시면 진짜로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FOMC 끝나고 이런 얘기들 싹 갑자기 사라질 수도 있어요. 한번 봐보세요. 진짜로. 저는 왜 그 가능성이 크다라고 생각을 하냐면 말했듯이 연준 같은 경우에는 정부와 다릅니다. 정부에서 이래라 저래라 하는 곳이 아닌 독립적인 기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기사들이나 이슈들 지금 최근 들어서 지금 계속해서 이런 얘기들 나오고 있죠. 압박을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예요. 지금 연준이 이걸 보고 있는데 사람들도 야 지금 이런 상황에서 너희들 올릴 거냐고 이렇게 압박을 줄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봐요. 이런 이슈들이 갑자기 터지기 시작합니다. FOMC 지금 얼마 안 놔두고 블랙아웃 기간 이후부터 지금 해가지고 오히려 더 이런 얘기들이 많이 터지고 있기 때문인 거죠. 이런 기사들이나 이슈로 압박 넣고 이럴 가능성도 저는 충분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런 기사들이 저 개인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조금 이건 또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데 FOMC 끝나면 이런 내용들 갑자기 묻힐 수도 있어요. 진짜 1도 이런 얘기들 갑자기 안 나올 수도 있어요. 잠잠해지듯이. 한번 봅시다. 그래서 이 FOMC가 가장 남은 일정 중에 큰 일정이죠. 금리 결정이 이때 보면서 우리가 좀 기준을 잡아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연준에서는 저는 동결보다는 0.25포인트가 제일
무난한 그냥 쏘쏘한 그런 움직임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 좀 체크를 하시면서 기준을 잡아보도록 합시다. 영상 내용 할 얘기가 너무 많네요. 이거 말고도 더 많은데 일단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너무 또 이렇게 말했다고 너무 겁먹지 마시고 또 그렇다고 너무 희망회로 돌리지 마시고 그냥 여러분들은 기준에 맞춰서 우리는 기준에 맞춰서 움직여 볼 수 있도록 합시다. 일단 차트상으로 긍정적이고 이런 부분들이 해소가 좀 돼야 된다. 근데 지금 상승에 조금 명분은 부족하다 라고 여러분들이 요점을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오늘 영상은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